안녕하세요. 당기다TV 구독자 여러분. 무한리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 있죠? 바로 명륜진사갈비.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렇게 익숙한 브랜드가 지금 엄청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 명륜진사갈비가 지금 불법 대부업이라는 아주 심각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저랑 같이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브랜드잖아요. 명륜진사갈비. 근데 이 친숙한 이름 뒤에 지금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의혹이 숨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결국 검찰 조사까지 시작됐습니다. 명륜진사갈비의 본사인 명륜당이 갖고 있는 공식적인 혐의는요, 보시는 것처럼 바로 불법 대부업입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수사당국이 의심하는 자금 흐름은 크게 이 3단계로 요약됩니다. 자, 1단계를 보시면 명륜당이 은행에서 아주 낮은 이자로 큰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2단계, 이 돈을 12개가 넘는 자회사,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로 의심되는 곳으로 싹 돌리는 거죠. 마지막 3단계에서 창업 자금이 급한 가맹점주들한테 높은 이자를 받고 다시 빌려줬다는 겁니다. 수사당국은 이걸 아주 교묘한 신종 불법 대부업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이자율 차이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나죠? 명륜당은 은행에 연 3에서 4% 정도의 이자만 내면서 가맹점주들에게는 무려 연 12%에서 최대 15%의 이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어마어마한 이자 장사가 이번 의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종 불법 대부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회사 쪼개기 수법으로 법망을 피하려는 거예요. 여러 개의 합법적인 회사를 방패막이처럼 내세워서 실질적으로는 등록도 안 된 거대한 대부업체 하나를 운영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수사 당국이 추산하는 부당이익 규모는 무려 155억 원입니다. 원금 상환받은 거 99억 원에다가 이자로만 56억 원에 더 벌었다고 보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금액이죠. 하지만 명륜당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모든 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 상생을 위한 금융 지원이었다고 반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그들의 주장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명륜당의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순수한 지원이었다는 거예요. 은행 문턱이 높아서 창업하기 힘든 예비 창업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말 그대로 상생금융 프로그램이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륜당의 구체적인 반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모든 대부업체는 합법적으로 등록해서 운영했다는 거. 둘째, 논란이 된 은행 자금은 대출에 쓴 게 아니라 원유 구입 같은 운영 자금으로만 썼다는 걸 감사 자료로 다 증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를 여러 개로 나눈 건 오히려 가맹점주들을 과도한 빚독촉에서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명륜당은 상생의 구체적인 증거로 이걸 제시합니다. 바로 이 40억 원이라는 숫자요. 2024년 한 해에만 경영이 어려운 110개 가맹점에 이자 40억 원을 탕감해주고 무이자 대출로 바꿔주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2025년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을 176개 가맹점으로 더 확대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실질적인 상생 노력의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사건은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단순한 가해자 대 피해자 구도를 완전히 뒤엎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 바로 가맹점주들은 이 상황을 과연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무려 480명에 달하는 가맹점주들이 오히려 본사를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이분들이 직접 본사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지한다는 탄원서에 서명을 한 거죠. 탄원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같은 자영업자들은 은행 대출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본사의 금융 지원은 정말 큰 힘이 된 실질적인 창업 지원이었습니다. 라고요. 피해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오히려 본사를 감싸고 나선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사건, 법적 절차는 현재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흐름을 되짚어보면요. 2024년에 한 구청의 점검에서 작은 의혹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2025년 서울시의 전면 수사로 확대됐고 마침내 11월 14일 명륜당 대표가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을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까지 나서서 조사를 벌이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시작인 셈이죠. 앞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명륜진사갈비 사건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절실한 도움이 되는 금융 지원이 법의 잣대로는 금융 착취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 둘을 가르는 경계선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귀다 TV였습니다. 당신의 귀에 지식을 쏙쏙 넣어드리는 당귀다 TV. 이 사건의 최종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앞으로의 소식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